한때는 저도 남들처럼 알콩달콩 연애를 시작했고 시모의 결혼 반대에도 꿋꿋하게 극복하며 나만 아껴주고 사랑해주겠다는 남편만 믿고 결혼했었죠. 순탄하게 잘 살 거라 생각했지만 세월의 장사 없다고 간사한 사람 마음도 쉽게 변하더군요. 결혼으로 나답지 못하고 혹독하게 견디며 살아왔던 제 이야기,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밝고 건강하게 자란 저는 잘 웃고 씩씩하고 당당해서 외모와 성별만 여자이지 성격은 남자아이처럼 자랐습니다. 불의를 보면 못 참고 거들어서 싸움이 되는 경우도 많았지요. 그 때문에 고등학교 때부터 경찰서 출입도 꽤 있었습니다. 정의를 구현하려 했던 건 아니지만 말도 안 되는 시비가 붙거나 억울한 일이 생기면 무조건 정당하게 할 말하고 따져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시비로 경찰서 출입이 잦아 부모님의 걱정도 많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빠와 똑같은 성격이라 이해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잘못된 일을 똑바로 고쳐나가기 위해 그러했던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저를 믿어주셨으니까요. 나 닮아서 그러는 건 알겠는데 학교까지 지각하면서 시민들 돕는다고 경찰서 가 있으면 아빠도 이젠 모를 체 할 거야. 고등학생이 본인 공부가 우선이지. 알았어, 우리 딸? 아빠, 그래도 나이 드신 할아버지한테 행패 부리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고 그냥 지나쳐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는데, 안 그래요? 그건 그런데 그러다가 너가 괜히 피해라도 당할까봐 걱정되니까 그렇지. 그럼 신고만 하고 그 자리에서 대신 나서는 일은 안 하겠다고 약속해. 네, 아빠, 알겠어요. 아빠 닮아서 그렇지 뭐. 신고만 열심히 할게요. 불의를 보면 못 참고 따지고 할 말 해야 하는 성격으로 지내다 보니 어느덧 대학교 4학년. 평소와 같이 그날도 붐비는 만원 버스를 타고 등교하던 길이었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중 제 앞에 서 있던 여자가 소매치기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뒤에 서 있던 2명의 남자가 범인으로 지목받게 되었죠. 기사님, 차 좀 세워주세요. 이 남자들 중에 범인이 있다니까요. 빨리 차 좀 세워주세요. 피해 여성의 간곡한 부탁으로 바쁜 출근 시각, 버스는 정차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우연히 목격자 입장이 되었죠. 피해 여성은 제 앞에 서 있었고 그 뒤에 서 있던 남자가 유난히 눈길이 가서 주시하고 있던 찰나에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피해 여성은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는지 민감하게 못 느끼다가 뒤늦게 자신의 뒷주머니가 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황이었죠. 그리고 저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 이미 피해 여자 뒤에 서 있던 남자의 어설픈 소매치기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비좁은 버스 아니지만 그의 행동이나 손동작이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목격자 입장이 된 저는 그날도 사건의 실마리를 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목당한 또 다른 남자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상태였죠. 억울한 그는 당황했는지 놀라서 변명도 못한 채 얼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지켜보던 범인은 피해 여성이 감지했다고 느꼈던 순간 재빠르게 자신이 훔친 카드 지갑을 억울하게 누명 쓴 남자의 가방에 던져 넣었던 거죠. 그걸 바로 제가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또 경찰에게 진술하게 될 상황이었죠. 그러나 문제 해결이 급하다 보니 저도 피해 여성처럼 버스 안에서 크게 외쳤습니다. 모두가 미리 알아야 범인을 놓치지 않고 누명 쓴 남자의 억울함도 풀릴 것 같았거든요. 기사님, 여러분, 제가 분명히 봤어요. 지갑을 훔친 남자가 걸릴까봐 피해 여자분이 소리를 지르자마자 방금 전 옆에 있던 남자분 가방에 훔친 지갑을 던져 넣는 걸 제가 분명히 봤어요. 이 자리에서 제가 봤습니다. 제가 목격자예요. 제가 목격자라며 진술하듯 떠들자 버스 안에 있던 사람들도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범인의 눈초리는 무섭게 저를 째려보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법과 경찰이 저를 보호해 줄 거라 믿었으니까요. 당시 저는 여전히 정의감에 불타있던 대학교 4학년 학생이기도 했고요. 버스 문 열지 마시고 이대로 경찰서로 가든지 경찰이 올 때까지 대기해야 합니다. 다들 바쁘고 급하겠지만 협조를 해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모두 제발 잠시만 대기해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찌나 나서서 사건에 협조했던지 승객 중에는 저를 경찰인 줄 아는 분들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난리 속에 그날 억울하게 누명을 쓸 뻔했던 남자까지 구원해드렸습니다. 그 남자분의 누명은 저의 목격담으로 말끔하게 벗겨드렸죠. 그러자 그 남자는 저의 기지로 피해 없이 출근을 잘하게 되셨고 저더러 은인이라고 감사하다며 연락처를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그의 감사 인사는 점점 데이트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품 좋아 보이고 순한 인상을 가진 28세의 평범한 직장 남성이었습니다. 사람의 인연은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연한 사건으로 인해 그렇게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연인 사이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자기야, 아직도 자기를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할수록 대견하고 대단하다니까. 우리 자기는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지? 오빠, 나한테 그래서 첫눈에 반했던 거구나? 그렇게 쉽게 반하면 어떻게 해? 그럼 반하고 말고 첫눈에 반했다니까? 내가 그런 상황이었더라면 그냥 지나쳤을 일인데 하마터면 나만 억울하게 누명 쓸 뻔했잖아.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나를 구해준 은인인데 내가 어떻게 안 반하겠어? 대학교 4학년, 그런 특별한 사건이 인연이 되어 우리 사이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돈독한 연인 관계는 제가 대학 졸업 후 직장인이 되기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그는 직장에서 진급도 하고 점점 더 사회인으로 성장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에 대한 마음은 늘 변함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구해준 은인에게 보답이라도 하려는 듯 자상했습니다. 그렇게 신뢰를 쌓아가던 우리는 어느새 결혼을 이야기하며 준비하게 되었고 당시 별 걱정이 없었습니다. 남자친구와는 연애하면서 싸우는 일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한결같은 사람이라고 느껴졌거든요. 게다가 그는 감정의 높낮이도 심해 보인 적 없었죠. 그렇다 보니 연애가 결혼으로 이어지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 남자친구의 가족들과도 대면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긴장이 되거나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보아온 남자친구의 모습으로 예상했을 때 남자친구의 가족들도 분명 저와 잘 맞겠다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처음으로 남친의 부모님을 만나 뵈러 가게 되었습니다. 두근거리고 떨리는 자리였지만 늘 씩씩하고 당당했기에 큰 부담은 느끼지 않았습니다. 남친과 전혀 다른 시모와 대면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아, 나니?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첫 만남에 하신 첫 마디. 그 말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터무니없고 어이없다고 생각되었거든요. 그러나 처음 뵙는 자리이기도 해서 파악을 할 겸 어머니가 개성 넘치나 보다 하며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최대한 존중하려고 애썼습니다. 물론 이해는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요. 네, 저예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기가 눌릴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서 시모에게 말하고 싶은 대로 대답했습니다. 얘 좀 봐라. 어른 무서운 줄 모르는 타입인가 보네. 당찬 건지 금방지인 건지. 엄마, 처음 인사하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셔. 아니 내가 뭘? 아직 별 얘기도 안 했는데 너는 벌써부터 편들고 난리니? 꼴 보기 싫게? 그 순간 시어머니는 예상 밖의 성격이라고 생각되었죠. 남자친구와 생김새 말고는 전혀 달라 보였습니다. 불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몇 마디 나누지도 않았지만 이미 까탈스럽고 깐깐함이 너무나 티가 났죠. 그래도 당시 저는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엄마, 오늘 처음 인사하는 자리인데 제 여자친구가 오해하겠어. 적당히 하셔요, 제발. 아이고, 알았다고 아들. 너도 진정하고 적당히 해라. 처음 보는 자리에서 엄마한테 왜 그러니 버릇없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참견하는 거 아니야. 남자친구는 역시 제 편이었습니다. 남편감으로 100점 받을 행동을 취하고 있었죠. 평소 저에 비해 내성적인 남친이었지만 그 상황에서는 그나마 든든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고향은 어디고 지금 사는 곳은 어디야? 부모님은 뭐 하시니? 대학은 어디 나왔어? 지금 직장은 얼마나 버니? 계속 맞벌이 할 거지? 결혼해서 아이는 바로 가질 계획이니? 설문조사라도 나오신 것처럼 이어지는 시모의 질문 세례.
그래도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저에 대해 궁금하신 게 참 많으신가 보다 생각하며 시모의 묻는 질문에 꼬박꼬박 잘 대답해드렸습니다. 고향, 사는 곳, 꽃가게를 운영하시는 부모님, 졸업한 학교, 월급, 맞벌이, 아이에 대한 계획까지 말이죠. 그렇게 시모의 단독 인터뷰 질문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제가 드린 답변 중에 유독 더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의 부모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싶어 하셨죠. 부모님은 두 분 다 사업을 하시면서 함께 커리어를 잘 쌓으셨다가 지금은 현업에서 은퇴 후 거주지 근처 동네에서 꽃집을 함께 하고 계세요. 꽃집? 뭐 귀농 같은 개념이신가? 동네 꽃집이 무슨 돈이 된다고? 결국 동네 꽃집 하시는 건데 뭐 그리 서론이 거창해. 엄마 또 오버하시네. 이제 그만 좀 물어봐요. 더 궁금한 건 제가라도 답 드릴 테니. 그리고 우리 아직 밥 한 숟가락도 못 떠먹었어요. 일단 밥 좀 먹으면서 더 얘기하면 안 돼요? 야, 아까부터 왜 이렇게 오늘따라 엄마한테 참견이 많아? 결혼한다고 인사를 오면 원래 다 이렇게 궁금한 거 묻는 거야. 그래야 나도 결혼을 시켜줄지 안 시켜줄지 생각을 할 거 아니냐? 너는 무턱대고 벌써부터 여자친구의 편만 드는 거야? 점점 하는 꼬라지가 더 꼴보기 싫게 굴 거냐고? 네 어머니 괜찮습니다. 궁금하신 거 얼마든지 편하게 여쭤보세요. 다 답변 드릴게요. 식사도 천천히 하시고요. 결혼하면 집은 맞벌이니까 같이 준비할 거지? 혼수는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봤니? 혼수 품목은 내가 좀 생각을 해보고 얘기를 하면 좋겠고. 월급은 얼마나 든다고 했지? 적금은 많이 들어놨니? 시어머니의 질문 공세에 우리 둘 다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제 눈치를 살피느라 정신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제게 선을 넘는 질문을 한다 싶으면 그때마다 가드 역할을 해주었죠. 저는 첫 만남부터 완벽하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결혼을 준비하기 위한 단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와 쌓아온 사랑과 신뢰를 시어머니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쉽게 무너뜨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첫 만남은 그럭저럭 마무리되었습니다. 첫 만남 이후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도 만나서 인사드리겠다고 적극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자친구의 모습이 보기 좋아서 저의 부모님께 말씀드려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저의 부모님을 만난 남자친구는 어떻게 느꼈는지는 모르지만 다행히 제가 그의 어머니에게 당했던 긴 설문조사는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화기애애하게 저녁 식사를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아빠는 제가 결혼할 남자를 데려오는 게 기분 좋으셨는지 술도 한 잔 권하셨죠. 원래 가족이었던 것처럼 편안한 자리여서 시모를 만날 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로 차근차근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양가의 인사를 드린 상태로 저와 남자친구는 어쩐지 좀 더 책임감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둘만 알콩달콩 연애를 할 때의 기분과는 달랐죠. 점점 더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의 마음가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근무 중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서 받게 되었습니다. 예상 못한 목소리였죠.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습니다. 저더러 다짜고짜 퇴근 후 만나자고 하셨고 급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너 입 무겁지? 내가 전화한 것도 만나자고 한 것도 내 아들한테는 일단 절대 얘기하지 말고 나와. 알겠니? 명심하렴. 네, 알겠어요, 어머니. 그리고 너 말끝마다 어머니 소리 잘하던데 결혼도 하기 전에 무슨 어머니니? 듣기 거북하다. 그럼 뭐라 불러드려요? 남자친구의 어머니인데 당연히 어머니라고 불러야 맞죠. 아주머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머니. 뭐라고? 참나. 됐고 호칭 부르지 마. 어머니 소리 벌써부터 거슬리는구나. 아직 결혼 승낙도 안 했는데 오버 떨고 야단이니? 아무튼 이따 약속 장소에서 보자.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셨죠. 아들에게는 관대한 것 같았는데 저에게만은 매섭고 차가우셨습니다. 그래도 약속한 장소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 친해지려 노력할 마음을 먹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 시모와 저는 드디어 단둘이 아무도 모르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길게 대화할 시간은 없고 내 아들과 결혼은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알고 연애만 하다가 헤어지든지 아니면 무사하지 못할 거니까 이쯤 끝내. 너희 연애도 꽤 오래 한 모양인데 괜히 정이네 뭐네 하면서 아이라도 생겨서 억지 결혼하지 말고 더 이상 내 아들 신세 조질 생각 말고 그만 만나라고. 보아하니 너희 집안도 대단할 것 없어 보이던데 너 하는 꼴을 보니 철딱서니도 없는 것 같고 꼬박꼬박 대답하는 꼬라지도 더는 봐줄 생각이 없다. 수준 떨어져서 나는 이 결혼 승낙할 수 없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저희는 누구보다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함께 성실하게 일해서 모으고 살아보려고 마음의 합을 맞췄고요. 제가 대단한 집안이 아니라고 반대하시는 건 동등한 기준과 이치에도 맞지 않잖아요. 혹은 제가 어머님께 답변 드린 게 마음에 안 드셔서 그런 거라면 앞으로 더 노력할게요. 제가 서툴러서 많이 부족하겠지만 처음이니 봐주시고 가르쳐주시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할게요. 너 나더러 자꾸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그 소리도 듣기 싫다고 말했지. 내 말이 우습니? 그리고 뭐 동등한 기준? 그럼 내가 너희 동네라도 가서 꽃집이라도 하면 동등하겠냐?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는 건지 하는 말마다 토를 다네. 더 꼴 보기 싫게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가지가지구나. 아무튼 난 내 입장 전달하려고 바쁜데 시간 내기까지 한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결혼도 형편이 돼야 하는 거지 무턱대고 둘만 좋으면 사라지니? 내가 요구한 사항도 너네 집에서는 들기 힘들 거고 아무튼 난 이 결혼 허락할 생각 절대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시어머니는 제가 붙들고 늘어져도 단칼에 자르고 본인 하고 싶은 말만 다 하시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바람처럼 사라지셨습니다. 쓸쓸하고 헛헛한 마음에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모는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반대하는 입장으로 마지막처럼 만나고 가신 시어머니의 상태를 남친에게 말하지 않고 해결할 방법이 없었죠. 자기야, 나 어떡해? 방금 갑작스럽게 자기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는데 우리 결혼 반대라고 하시면서 나더러 자기를 더 이상 만나지 말라고 냉담하게 말씀하시더니 가버리셨어. 뭐라고? 우리 엄마가? 아씨, 일단 알겠어. 저녁에 내가 엄마 만나서 따로 얘기해볼게. 일단 집에 들어가서 쉬고 있어. 자기야, 걱정 말고 연락할게. 그 후로도 계속되는 시어머니의 결혼 반대는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모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애를 썼지만 소용없었죠. 그렇게 수개월이 지난 어느 날 퇴근길에 회사 앞에 찾아오신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어머니? 불려시 같은 년. 너 때문에 내가 아들이랑 갈수록 사이만 안 좋아. 아들 뜻까지 꺾도록 만들어서 홀려놓은 여우 같은 년. 어디 회사 앞에서 개망신 좀 당해볼래? 회사 앞까지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게다가 헤어지지 않으면 저희 부모님의 꽃집까지 피해 갈 거라며 협박도 하셨죠. 그러나 저와 남자친구는 그만한 일로 포기할 입장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 피땀 흘려 노력하는 선수들처럼 꾸준하고 성실히 시모의 마음에 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들이댔습니다. 남친 역시 어머니와 절연을 선언할 정도로 난생 처음 세게 나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놀라셨는지 결국 우리는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있으나 없으나 평소 근검절약하며 살아오신 저의 부모님은 상견례에서도 시어머니가 원하는 거창한 결혼식과 혼수에 대해 반대 의견이셨습니다. 물론 남자친구의 집안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셔서 소박하게 하자는 말씀이셨죠. 아빠는 누구보다 실리를 따지고 시비 가리기를 좋아하는 성격이다 보니 더욱 시모와는 반대 의견이셨고 시모는 그날부터 저와 친정 식구들까지 더 미워하셨죠. 그렇게 저의 친정 식구들의 의견은 모두 시모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저의 아빠가 형편에 맞춰 집이나 혼수를 장만하자는 의견에도 화가 나 계셨습니다. 그나마 혼수 대신 신혼집을 저희 아빠가 전세로 마련해 주시기로 하셨고 겨우 합의된 상황으로 상견례를 마무리했습니다. 저의 부모님도 시모의 태도는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워낙 제가 남친과 행복해하다 보니 아낌없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어렵게 한 결혼. 이후 시어머니는 결혼 전보다 더욱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셨습니다.
대놓고 멸시하는 건 물론이고 욕설도 난무했죠. 너희 집안은 참 양심도 없다. 어떻게 외동딸 시집 보내면서 혼수 같지도 않은 혼수로 떠넘기듯이 보내니? 전세집 해주고 유세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해올 건 다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너가 아빠 닮아서 그런 모양이구나. 그래서 내가 애초에 너 친정 집안 꼴 보기도 전에 마음에 안 든다고 반대한 거야. 앞으로 너 월급에서 내 용돈으로라도 혼수 대신이다 생각하고 꼬박꼬박 챙겨라. 알았어? 어머니, 집도 했고 필요한 대로 혼수도 했는데 뭘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서운하게. 그리고 저랑 남편이 잘 벌어서 어머니 용돈 더 많이 챙겨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아니, 너 월급 얘기하는데 내 아들은 왜 걸고 넘어져? 네가 못해온 혼수 대신 내 용돈으로라도 갚으라는 거잖아. 머리가 돌대가리냐?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냐? 시몬은 만날 때마다 혼수와 돈 타령으로 저를 괴롭혔죠. 그러나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실 가난하게 자란 적은 없었기 때문에 돈에 구애받은 스트레스는 없었거든요. 단지 부모님을 운운할 때마다 화는 크게 났지만 그냥 넘겼습니다. 다 따지자니 경찰서라도 갈 판이었거든요. 그리고 친정의 집안 형편까지 다 공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집을 온 이상 친정의 형편과 저와는 별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무개념의 시모와 이런 자세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었고 나누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결혼 후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고방식의 시모에게 이런저런 이야기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다고 생각되었죠. 그렇다 보니 시모는 혼자서 저를 더욱 가난한 집안의 딸이라 생각하며 멸시와 무시, 하대가 기본이었습니다. 너 오늘 퇴근하면 집으로 들려라. 빨리 와, 알겠지? 네,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가 점점 더 괴롭혀도 끄떡 없었습니다. 어차피 결혼은 제가 좋아서 남편과 한 거니까 후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날도 시모의 호출에 퇴근 후 곧바로 시어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제게 고무장갑을 던지시더니 화장실 문을 열면서 청소가 시급하다며 청소 도구들과 저를 화장실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퇴근길에 너무 피곤했지만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와서 화장실 청소부터 좀 해두고 가라. 특히 변기 청소는 너가 도맡아서 해. 가정부인지 인력업체를 부르신 건지 이해되지 않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시모는 또 다급하다며 퇴근 후 들르라고 하시더군요. 매일 출근하는 회사처럼 퇴근을 시어머니 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선반의 짐들도 도저히 내가 꺼내기가 힘들어서 너 불렀다. 접시들이랑 냄비랑 꺼내서 정리 좀 하고 가라.